뉴욕시장, 시감사원장, 시의원 등 11월 본선거에 나설 정당별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이 100도에 육박한 가운데 코네디스는 정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들에게 전력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중단된 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주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됩니다. 뉴욕시가 공유 전기자전거 시티바이크의 최고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제한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첫 전기차 고민되시나요? 전문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틀을 깬 스타일, 시대를 이끄는 테크놀로지, 드라이빙의 즐거움까지. 현대, 전기차의 판도를 바꾸다. 현대 아이오닉. 뉴욕시장, 시감사원장, 시의원 등 11월 본선거에 나설 정당별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뉴욕시 전역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폭염을 뚫고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 총 11명의 민주당 후보, 시공이공호관에는 3명의 후보, 시감사원장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각각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2파전으로 좁혀진 뉴욕시장 선거에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는 자신이 거주하는 맨해튼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고, 조란 맘다니 주하원 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실시된 뉴욕시 예비선거는 순위 선택 투표제로 진행돼 첫 번째 개표에서 1순위 표를 집계한 뒤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선거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퀸즈 플러싱 일부 투표소는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조기 투표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비선거일 투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일부 투표소에서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아 투표소 직원들은 선풍기로 찜통더위를 견뎌야 하는 불상사도 발생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137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이 100도에 육박한 가운데 코네디스는 정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들에게 전력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24일 뉴욕시와 뉴저지 일원의 극심한 폭염 경보를 오후 8시까지 발령했습니다. 극심한 폭염 경보는 뜨거운 햇볕과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가 화씨 105도에 달할 것을 의미합니다. 수요일까지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진 후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요일부터 80도대로 기온이 떨어지고 금요일에는 70도대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뉴욕시에서는 매년 약 500명이 폭염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중단된 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주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전력공사에 1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시했으며 1기가와트는 1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규모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제 나이아가라 폭포 앞 수력 발전소에서 연설을 통해 뉴욕주 업스테이트의 여러 도시가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금부터 전력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앞으로 10년간 전력 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적 정전과 기타 장애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소 운영업체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현재 뉴욕주에 운영 중인 3개의 원자력 발전소 중 한 곳에 추가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며 연방정부의 허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사고로 폐쇄된 펜실베이니아주 3마일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데이터 센터용 및 공장용 전력, 그리고 점점 전력화되는 주택 증가에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청정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 분야는 최근 건설 비용의 증가와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서려는 회사가 드문 실정입니다. 한편 미국은 10여 년 전 조지아주의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을 시작하다 공사가 중단된 끝에 당초 예정보다 7년이나 늦어진 지난해 간신히 준공됐으며 공사 중단으로 공사비도 당초 350억 달러에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뉴욕시가 공유 전기자전거 시티바이크의 최고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시정부가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속도 조정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티바이크를 운영하는 리프트는 21일 뉴욕시청과 교통국의 지시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페달 보조 속도를 기존 18마일에서 15마일로 낮췄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마스트로 부시장은 자율적인 속도 제한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시티바이크가 제안한 속도계 부착 방안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2021년 이후 전기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가 9건, 시티바이크 전기자전거 관련 부상이 1170건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속도 제한은 시티바이크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자전거에도 적용되며 자전거 성능과 무관하게 15마일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단속은 뉴욕시경이 맡게 되며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최소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기자전거는 시티바이크 전체 이용의 약 69%를 차지하며 일반 자전거보다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연방대법원이 불법 체류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신속하게 추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 단속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제3국으로 불체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이 고문 등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해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신속하게 추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베트남과 파키스탄, 멕시코 등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한 불법 체류자들을 남수단으로 추방했으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불법 체류자라도 고문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일방적 추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불법 체류자들이 제3국 추방이 고문이나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도록 25일간의 소명 기간을 보장하도록 명령했고 당시 불체자를 태우고 남수단으로 가던 미군 군용기도 지부티에서 중간에 멈추도록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지방법원 명령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추방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9명 중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연방의회가 불법 체류자라고 할지라도 고문이나 살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했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미국에서 사상 최다인 7천만 명 이상이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국 자동차 클럽은 오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7,22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돼 뉴욕을 비롯한 전국 도로와 공항이 작년보다 더 붐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약 2.4% 증가한 숫자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보다는 약 10.7% 늘어난 숫자입니다. 특히 올해 독립기념일 7월 4일은 금요일이어서 주말과 연결되면서 연휴 장거리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나 밀러 전국 자동차 클럽 여행 서비스 부사장은 이동수단별로 차량과 항공여행 모두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강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독립기념일이 금요일인 가운데 많은 여행자들이 연장된 주말이나 일주일 전체를 계획하여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기 위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24일 연방하원재무위원회에 반기 통화정책보고 청문회에 출석, 7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 하지만 특정 회의를 지목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취임 후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이지만 연준은 연내 0.25%포인트씩 2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서두르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유로 경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고용시장은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약 고용시장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의미 있게 약화한다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여름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로부터 배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과 미국의 핵시설 폭격으로 이어진 12일간의 대이란 전쟁이 어제 휴전 합의에 도달,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완전한 휴전에 돌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6시쯤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 휴전을 하는 것으로 완벽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은 24일 새벽 0시 발효되며 이란이 먼저 휴전을 개시하고 1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할 것이며 24시간 이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란이 먼저 전쟁을 중지한 뒤 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 완전한 종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휴전 합의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뒤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4명이 사망, 이스라엘이 이에 반발했으나 휴전 협상의 큰 틀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 소식을 접하고 오늘 새벽 1시 트루스 소셜을 통해 휴전이 발효됐으니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을 겨냥한 4차례 공격 이후 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고 이란 언론들도 휴전이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의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제안에 동의하며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제 오후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면서도 사전에 공격 사실을 미국에 통보하는 등 일찌감치 휴전 제스처를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낮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가했지만 매우 약한 공격이었으며 미국인 사상자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우리가 그들의 핵시설을 박살낸 데 대해 예상대로 매우 약한 방식으로 공식 대응을 했다. 14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국이 13발을 요격했고 한 발은 미군 기지를 벗어나 대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란이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준 것에 대해 이란에 감사하고 싶다며 사전에 이란의 미군 기지 공습 사실을 통보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으로 핵시설 공습을 받은 뒤 미국의 보복 공격을 단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를 표할 정도로 사전에 자신들의 공격 계획을 알려주는 등 휴전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란은 중동의 평화와 조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나는 이스라엘도 같은 일을 하기를 열렬히 촉구한다고 말함으로써 양측의 휴전을 압박했고 이 압박은 먹혀들어간 셈입니다. 이란은 하메네이 정권의 존속을,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시설 무력화 등을 얻어냄으로써 일단 전쟁을 끝낸 것은 물론 적지 않은 기간 평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협상을 위해 7월까지 유예 조치를 취하자 되레 아시아 일부 국가의 미국 수출이 깜짝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5월 베트남, 대만, 태국의 대미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미국 수입업체들이 7월 관세 부과 이전에 서둘러 재고를 확보하려 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베트남과 태국의 5월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5% 증가했으며 대만은 무려 1.9배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돼 이들 국가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올해 들어 미국의 무역 적자는 크게 늘었으며 이는 유럽으로부터 의약품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주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미국의 5월 무역 적자는 91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올해 5개월간 무역 적자 누적액이 6,430억 달러에 달해 팬데믹 이전의 최고 기록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21개 회원국은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3월 전망치 3.3%보다 낮아진 2.6%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중국의 대미 수출은 이미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네바 런던의 미중 협상으로 관세 휴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관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수출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준 내 대표적인 통화 긴축 인사로 알려진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이 7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보먼 부의장은 어제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체코 중앙은행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먼 부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해 현 시점에서 우리는 무역 관련 상황 전개나 기타 요인들로부터 의미 있는 경제적 영향을 보지 못했으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물가에 대해 높은 관세로 인한 상품 가격 상승 압력이 있지만 다른 요인들로 이를 상쇄하고 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기저 추세는 현재 지표에서 보이는 것보다 연준의 2% 목표치에 훨씬 가까워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보먼 부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작은 폭의 일회성 물가 상승만 일으킬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안정적이며 따라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보먼 부의장은 무역 협상에 따라 궁극적으로 현재보다는 낮은 관세율이 될 것이며 이는 금융시장에서 낙관론이 다시 부활하는 것과 일치한다. 올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증가된 힘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작은 폭으로 또 일회성으로 제한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보먼 부의장은 연준 인사 중 가장 매파, 즉 통화 긴축론자로 꼽혀온 인물이므로 그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보먼 부의장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금융감독 담당 연준 부의장으로 임명돼 이달 초 취임했으며 기존 견해를 일부 수정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보먼 부의장 외에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7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때 금리 인하 고려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서서히 금리 인하 주장이 연준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모기지 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5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403만 건으로 전월 대비 0.8% 증가, 전년 대비 0.7% 감소하는 등 정체된 분위기를 지속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성인 11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란 핵시설 공격 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율은 41%로 조사됐습니다. 하원은 23일 의회 직원들에게 사용자 데이터 보호 방식의 투명성 부족, 저장 데이터 암호화 부재, 그리고 사용에 따른 잠재적 보안 우려로 메타 플랫폼의 소셜미디어 왓츠 앱 사용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테슬라가 22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차량 약 10대를 투입해 첫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TV 플러스에서 영화 부문을 확장하기 위해 피터 천인의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노스로드와 신작 영화 배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스가 다음 달부터 세계적인 관광지인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방문하는 크루즈선 승객에게 1인당 21호의 관광세를 부과합니다. 혼다가 브레이크 페달 결함으로 2023에서 2025년형 혼다 파일럿, 2021에서 2025년형 아큐라, TLX 등 전국에서 차량 25만 9천 대를 리콜합니다. 시더스 시나이 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첫 해는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며 인생의 첫 1년간 화면을 보는 시간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최저 기온은 7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6분,
해지는 시간은 8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2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